수건의 분포와 물의 활용에 대해서 암기 노트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려면 암기를 해야 되니까. 자, 일단 내용 파악하고 암기 노트 채워가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건은 이제 물인데 그 물이 해수가 있고 해수가 97.47%, 담수가 2.53%가 있고요. 그래서 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담수가 짜지 않은 담수가 2.53% 정도 차지하는데, 그 담수 중에서도 빙하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고, 호수와 하천수,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쓰기 쉬운 물은 0.01%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수는 수건의 대부분 차지하고 짠맛이 나고, 담수는 육지의 물 중 대부분 차지하고, 당연한 거 아닌가? 육지의 물 중 대부분 차지한다. 짠맛 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담수 중에 제일 많은 게 빙하입니다. 근데 빙하는 고체 상태로 되어 있죠? 고체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 극지방이나 고산지대의 고체 상태의 물을 빙하라고 합니다. 담수 중 가장 많은 게 빙하고요. 쉽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녹여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되게 이제 극지방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끌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극지방에 있는 물을, 얼음을. 그러니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지하수, 땅속 지층이나 암석 사이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인데, 빗물이나 눈이 녹아서 지하로 스며들어서 생기는 거고요. 근데 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생기는 물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호수, 하천수보다. 지표면을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인데, 호수, 하천수는 수건 중 가장 적은 양을 차지하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물입니다. 수자원의 활용을 이제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용수를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유지용수라고 해서 유지용수는 하천유수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일정 기간 이제 모아두는 거예요. 더 이제 막 다 써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유지하기 위한 물이 유지용수고, 생활용수, 공업용수 이렇게 된다. 1등은 농업용수, 2등 유지용수, 3등 생활용수. 생활용수 뭔지 알죠? 먹거나 씻거나 하는 물. 농업용수, 농사 지을 때 쓰는 물. 아니면 가축 키울 때 쓰는 물도 농업용수에 속합니다. 공업용수는 제품 만들 때 사용하는 물. 자, 스텝 2에 칸을 채우면서 공부를 하고 외우시는 겁니다. 자, 지구에서 물이 분포하는 모든 영역을 수건이라고 하는 거죠. 수건. 수건은 지구 표면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표면적으로 따지자면 그렇고, 수건의 대부분 차지하고 짠맛 나는 것은 해수죠. 해수. 스텝 2를 먼저 채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영상 보는 게 좋은데, 따라서 하셔도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육지의 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짠맛 나지 않는다. 근데 그거는 이제 빙하입니다. 아니네, 담수라고 써야겠네요. 밑에가 또 세부적으로 있군요. 담수라고 해서 담수.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고체 상태의 물, 극지방이나 고산지대에 있는 그 빙하죠. 그 다음에 땅속 지층 스며들어서 있는 물, 지하수. 하수 표면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호수와 하천수. 채우시면 되고, 그쵸? 수자원, 수건에서 인간이 자원으로 사용하는 물이고, 주로 호수와 하천수 물을 쓰는 거예요. 그게 쓰기가 쉽기 때문에, 별로 없어도 이렇게 쓰기가 쉽거든요. 호수, 하천수. 서울 같은 경우에 그 팔당댐이라고 있습니다. 그 팔당댐에 있는 물을 가져다 쓰는 거죠. 부족한 경우 지하수를 개발한다. 왜냐면 해수는 짠맛이 나고 빙하는 얼어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려워서. 그 수자원 중에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물은 생활용수라고 하고,
농사를 짓거나 가축 기를 때 사용하는 물은 농업용수라고 하고요. 농업용수가 제일 많다. 제품 만들 때 쓰는 것은 이제 공업용수죠. 공업용수라고 하고요. 하천유지용수죠. 하천유지용수. 그냥 유지용수라고 해도 되지. 책에는 그냥 유지용수라고 되어있죠. 유지용수라고 쓰겠습니다. 유지용수가 2등입니다. 예, 그 다음에 생활용수, 그 다음에 공업용수. 이렇게 사용량이 농업용수가 제일 많습니다. 자, 수자원 관리. 주로 사용하는 호수, 하천수는 그 양이 적어요. 근데 무엇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강수량이라고 써야겠네요. 강수량. 그러니까 댐과 같은 그 저수시설이라고 합니다. 물을 모아두는 시설, 저수시설을 건설하거나 아니면 지하수 개발하여 수자원을 확보해야 하고요. 뭐 물을 절약해야 하는 거 아시죠? 그 물의 오염을 방지해야 된다. 물이 오염되면은 이제 그걸 못 쓰니까 수자원을 못 쓰게 되니까 오염 방지하는 게 맞죠? 자, A, B에 알맞은 단어를 쓰고 그 특징을 쓰시오. A는 해수인데 해수며 무엇의 대부분 차지한다. 그러니까 수권의 대부분. 짠맛이 난다. B는 여기저기 담수이며 육지물의 대부분 차지한다. 그 다음 C는 빙하죠. C는 빙하이며 극지방이나 고산지대에서 눈이 오랫동안 쌓여 굳어진 고체 상태의 물로 어느 중 가장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담수 중에서 가장 많다. 빙하가 담수 중에서 가장 많다. 그 다음에 D는 지금 지하수입니다. 예, 요 지하수 담수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거 지하수죠. 지하수이며 주로 빗물이나 뭐 눈은 녹아야겠죠. 지하로 스며들어서 생기는 거고, 이는 호수와 하천수물이고, 지표면에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로 가장 양이 적죠. 적은 양을 차지한다.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물은 두 가지씩 골라야 되잖아요. 그림에서 고르는 거기 때문에 위에 쉽게 사용하는 거는 이제 E랑 D입니다.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거구나. 없는 거는 A랑 C 골라야죠. A랑 C. 먼저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거 A랑 C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A는 해수고 C는 빙하고요. 주로 사용하는 물은 이제 D랑 E예요. 지하수와 호수, 하천수. 지하수는 물론 개발을 해야 됩니다. 땅을 파서. 근데 그래도 사용하기 뭐 해수나 그 빙하물보다는 더 사용하기 쉬워요. 그래서 지하수랑 호수, 하천수 물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자원의 이제 용도별.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라고요? 농업용수. 그 다음에 이제 2등이 유지용수. 그 다음에 요게 이제 3등이네요. 3등 C가 생활용수. A가 공업용수입니다. 자, 공장에 제품 만들거나 기계를 싣거나 뭐 냉각할 때 쓰이는 거 예시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A에서 D 고르는 거기 때문에 A 고르시면 되고, 농사 짓거나 가축을 키우는 데 쓰는 거는 이제 D죠. 농업용수. 일상생활에서 식수, 빨래 등 할 때 쓰이는 물은 생활용수고, 생활용수는 지금 C네요. C. 그 다음에 무엇은 하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게 쓰이는 물이다. 유지용수인데, 유지용수는 이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우리가 쓰는 물 중에.
자, 가와 나와 같은 물의 용도를 쓰시오. 이거 지금 밭에 물 뿌리는 거죠, 그쵸? 이거는 이제 농업용수 써야 되고요. 나는 공장 같아요. 공장 같이 보이는데, 공업용수고. 다는 생활용수. 자,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 문명이 발달해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물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시험 문제 서술형으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거 잘 읽으시면서 내용 파악하셔야 되고요. 자, 빗물을 모아서 이용하는 거 괜찮죠? 빨랫감을 모으지 않고 바로 세탁하는 거는 물의 낭비가 더 심합니다. 해수와 담수화 시설을 설치한다. 괜찮죠?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이거 아니네. 이건 이제 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맞는데 지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네요. 그게 아니고 양치나 설거지 할 때 흐르는 물을 사용하는 거 안 좋고요. 받아서 사용하시고 절수형 수도꼭지 사용한다. 이거 괜찮네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뭐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실수만 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건 대부분 차지하고 짠맛 나는 거 해수. 육지의 물은 거의 다 담수고요. 수건 중 가장 적은 양을 차지하는 거, 이 중에는 이제 호수, 하천수고요. 담수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이 중에서 이제 빙하네, 빙하. 수자원으로 주로 요런 거 쓰고요. 물이 부족할 때 하나만 골라야겠네요. 하천수를 쓰고 물이 부족할 때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한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뭐뭐는 사용하기 어렵다. 해수 사용하기 어렵고 빙하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두 개 골라야 되고요. 공장에서 제품의 생산과 기계의 냉각, 세척 등에 쓰이는 물이다. 공업용수죠. 공업용수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8번에 자, 하천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쓰이는 물이다. 유지용수죠, 유지용수. 농사를 짓거나 가축 키울 때 쓰이는 물, 농업용수. 우리나라에서 수자원을 농업용수로 가장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적게 사용하는 거, 이 중에는 이제 공업용수가 가장 적게 사용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해요. 땅을 뚫는 거죠. 지하수가 어딨나 이제 파가지고요. 땅을 뚫는 겁니다. 그걸 개발한다라고 합니다. 지하수 개발.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용어 어휘 익숙해지기. 지구에서 물이 분포하는 영역 수권. 대부분 차지하고 짠맛 난다 해수. 육지의 물 대부분 차지하고 짠맛 나지 않는 거는 담수. 자, 극지방이나 고산지대 오랫동안 눈이 쌓여 굳어진 고체 상태의 물 빙하. 땅속 지층이나 암석 사이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로 주로 빗물이나 눈의 지하로 스며들어서 생긴다. 지하수. 표면에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물이다. 호수와 하천수.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수권에서 인간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은 그런 물을 수자원이라고 하고, 자, 일상생활에서 먹거나 씻는 데 쓰는 물은 생활용수. 농사 짓거나 가축 키우는 거는 농업용수. 공장에서 제품 만들 때 쓰는 거 공업용수. 하천 유지할 때 쓰는 거 유지용수. 11번에 유지용수 쓰면 됩니다. 그죠? 쓰시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료의 내용을 보고 옳지 않은 내용을 고르고 이유를 쓰시오. 수권은 지구에서 물이 분포하는 영역으로 해수와 담수로 빙하로 이루어졌다. 해수와 담수로요, 담수. 첫 번째로 옳지 않은 내용은 기호 쓰는 거네. 기억이고 해수와
담수가 아니 담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써야죠. 자, 해수는 수권의 대부분 차지하며 짠맛이 나고 담수는 육지 물의 대부분 차지하며 짠맛이 나지 않는다. 빙하는 담수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며 쉽게 이용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다. 지하수는 담수의 22%를 차지하며 빗물이나 눈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물이다. 자, 근데 이게 주로 사용하는 물은 리을 틀렸는데 호수와 하천수입니다. 호수, 하천수. 호수, 하천수는 지표면을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로 수권 중 가장 적은 양을 차지하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수자원은 뭐 해야 되는 거지? 옳지 않은 내용 고르고 이유 써라. 첫 번째로 옳지 않은 거 뭐다? 수자원은 수권에서 인간이 자원으로 사용하는 물이다. 맞고요. 일상생활에서 먹거나 씻는 데 쓰는 물을 유지용수라고 한다. 일단 니은 틀렸네요. 예. 씻거나 뭐 먹거나 하는데 쓰는 물은 생활용수지. 생활용수. 자, 두 번째로 옳지 않은 거. 공업용수를 맞고 농업용수 맞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맞고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괜찮고요. 지하수 물은 계속 스며들어서 보충이 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가 있고요. 미음의 요 말이 틀렸구나. 이음까지 다 읽어볼게요. 일단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물은 강수량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댐을 건설해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된다. 이거 맞네. 미음이 틀린 이유는 주로 담수에서 가장 많은이 아니네. 예, 가장 적은. 미음 고르셔야 되겠고. 자, 가장 적은, 가장 많은 것은 이제 빙하지, 빙하. 담수에서 가장 많은 것은 빙하죠. 자, 됐지요? 일단은 뭐 수권하고 이제 수자원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네,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거. 자, 이제 해수의 온도. 해수의 온도는 태양 에너지랑 태양 에너지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지요. 해수의 표층 수온 분포는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거든요. 위도에 따라 표층 수온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고위도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고 저위도가 온도가 높은 겁니다. 표층 수온. 위도에 따른 표층 수온의 분포.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높아지는 거죠. 저위도가 높아지는 거죠. 위도가 같은 곳은 대체로 표층 수온이 비슷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층 수온이 위도와 나란하다. 대체로 위도와 나란하다. 이런 표현도 쓴다. 같은 양의 에너지가 넓은 범위를 비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 한 지역에서는 에너지가 적은 거죠. 같은 양의 에너지가 이렇게 넓은 지역을 비추려면 에너지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 다음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연직 수온 분포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이제 태양 에너지와 바람 때문에 그런데, 일단 혼합층은 태양 에너지를 직접 흡수하기 때문에 수온이 가장 높고요. 뭐 심해층이나 수온약층보다 높죠. 그다음에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혼합되기 때문에 깊이 내려갈수록 이제 원래는 온도가 낮아져야겠지만 여기는 온도가 일정하다는 거죠. 그리고 혼합층은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두꺼워지는 거. 수온약층,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이고요.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매우 안정하고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을 합니다. 수온약층이 깊어질수록 온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이다. 대류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심해층과
혼합층을 차단한다. 심해층은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온이 매우 낮고요. 위도별이나 계절별로 그 수온이 거의 일정하다. 계속 낮은 거죠. 자, 위도별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저위도가 가장 표층 온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수온, 바람이 적게 불기 때문에 중위도보다 혼합층의 두께가 작고, 근데 수온 약층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온도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중위도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다, 이거 아셔야 되고, 고위도는 원래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그냥 다 심해층이야. 그러니까 60도 이상이 되면은 그냥 다 심해층이라 보시면 되겠죠. 30도는 중위도죠. 중위도일 때 혼합층의 두께가 가장 두껍다. 고위도는 표층수온이 원래부터 낮기 때문에 층상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자, 해수의 표층수온 분포의 특징. 무엇을 흡수하여 태양에너지를 흡수하여 표층수온을 높아지고요. 무엇에 따라 다르다. 위도에 따라 표층수온의 분포가 다릅니다. 위도에 따라 표층수온이 다릅니다. 위도에 따른 표층수온의 분포. 수온 높아지는 데는 저위도죠. 저위도. 자, 에너지양 많다. 이것도 저위도네. 자, 같은 곳은 뭐뭐가 같은 곳은 대체로 표층수온이 비슷하다. 위도 써야겠네요. 위도. 해수의 연직수온 분포. 태양에너지와 바람에 의해서 나타나고 깊이에 따라 3개 층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혼합층은 태양에너지 흡수하기 때문에 수온이 높고요. 무엇에 의해? 바람에 의해 혼합작용이 일어난다. 깊이에 따른 온도가 일정하다. 바람이 강할수록 두께가 두꺼워진다. 혼합작용이 많이 일어나서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이 수온약층이고, 대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안정하다. 태양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못하는 층은 심해층이죠. 자, 위도나 계절에 무관하게 수온이 거의 일정하다. 너무 차가워서 위도에 따른 특징. 표층 수온이 매우 낮아 층상구조 나타나지 않는 곳은 고위도. 바람이 강하고 혼합층 두께가 두꺼운 곳은 중위도고요. 표층 수온이 매우 높고 바람이 약해 혼합층이 얇다. 저위도고. 수온약층이 발달한다. 여기도 저위도입니다. 수온약층이 발달한다고. 자, 해수의 표층 수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태양에너지. 도달하는 태양에너지의 양에 따라 해수의 표층 수온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서 해수의 표층 수온은 다르게 나타나고요.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에너지가 적게 도달하죠. 고위도는 저위도보다 태양에너지 양이 적게 도달합니다. 그래서 표층 수온이 낮다. 저위도가 더 태양에너지 많이 도달하죠. 그래서 표층 수온이 높다. 자, 여름철은 겨울철보다 도달하는 태양에너지 양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여름철에 겨울철보다 해수의 표층 수온이 높다. 겨울철은 여름철보다 도달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여름철보다 표층 수온이 낮다. 당연한 거죠. 읽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연직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는 혼합층이 되겠죠. 혼합층이다. 태양에너지 흡수하고요. 그래서 수온이 높죠. 요 중에 제일 높잖아요. 그렇죠? 혼합층이. 바람에 의해 해수가 혼합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는 수온약층이고요.
B는 수온약층. 자,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이고, 따뜻한 물이 위쪽에 있습니다. 차가운 물이 아래쪽에 있고요. 그럼 차가운 게 밀도가 더 큰데 그게 아래층에 있으니까 안정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류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매우 안정하다. 자, C는 이제 심해층이고, C에서 나타나는 수온의 특징을 쓰시오. C는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온이 매우 낮다. 무엇이나 무엇에 관계없이 수온이 일정하다. 계절이나 위도. 일단 심해층이면 위도가 뭐 적도인데 심해층이어도 온도가 매우 낮은 겁니다. 그리고 그냥 온도가 낮은 채로 일정한 거죠. 4도씨 정도를 유지합니다. 요거는 이제 실험으로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쵸? 전등은 태양 역할을 할 거고, 전등이 켜지기 전 수온을 측정한 것은 이제 뭐 처음에는 이제 온도가 이제 낮아야죠. 전등이 켜지기 전. 심해층도 이제 원래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온도가 그냥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A 고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깊이에 관계없이 수온이 일정하다. 그런 건 심해층이죠. 일단 전등을 켜. 그러면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B처럼 표면이 가장 온도가 높고요. 깊이 들어갈수록 전등에서 오는 에너지를 적게 받기 때문에 수온이 점점 낮아지는데, 선풍기를 켜는 거죠. 그러면 수온을 측정한 부분은 지금 이제 C네요. 그림상 C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을 받은 겁니다. 수면 근처의 물이 혼합돼요. 일정한 깊이까지 온도가 일정한 혼합층을 형성한다. 혼합층이 형성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전등과 선풍기를 켜는 것. 전등 켜는 것은 태양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고, 선풍기 켜는 것은 바람의 역할입니다. 지금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태양 에너지와 바람이다. 뭐 쉽지요. 자꾸 쓰시면서 읽어보는 거고요. 자, 저위도 해역은 표충선이 가장 높은데 C고, 저위도 해역은 태양 에너지가 가장 많이 도달하기 때문에 수온이 매우 높고요. 바람이 좀 약합니다. 바람이 약해서 혼합층이 얇아. 실제로 C가 B보다 더 혼합층이 얇은 겁니다. 그쵸? 두께가. 중위도 해역에 나타나는 곳은 지금 B고요. B. 중위도 해역은 바람이 강해서 혼합층이 가장 두껍다. 자, 고위도 해역은 지금 남은 거 A였죠? 남은 게 A고요. A. 고위도 해역은 태양 에너지가 원래 적게 도달해. 그래서 표충선이 매우 낮아서 층상 구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기 어려운 해역은 B죠. B. 뭐지? B 맞죠? 잠깐만요. A, B, C 중에서 물어보는 거구나. C입니다. C. 왜냐면 지금 C가 그 수온약층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혼합층과 심해층의 온도차가 커서 수온약층이 가장 발달되어 있다. 수온약층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게 지금 그림에서 C입니다. C. 온도차가 가장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거의 대류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교환이 안 일어나는 거죠. 자, 문제풀이로 암기하기. 표충수온이 어디에서 어디로 갈수록 해수의 표충수온이 높다.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갈수록. 자, 해수의 표층선 높다. 겨울보다 여름에. 자, 해수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도달하는 태양에너지 양이 적고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읽으시면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혼합층은 해수의 층상구조 중 수온이 가장 높고요. 바람에 의해 온도가 일정하며 바람이 강할수록 두께가 두꺼워진다. 수온 약층에서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요.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매우 안정한 층을 이루게 되고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에너지와 물질 교환이 일어나기 어렵죠. 수온 약층에서는 물질 교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해층은 계절이나 위도에 관계없이 수온이 일정하다라고 해야 돼. 뭐 낮아진다가 아니라 뭐 낮은 거는 낮은데 뭐 낮아진다 이거 아니고 계절에 관계없이 일정하고요. 바람이 강해 혼합층이 가장 두꺼운 곳은 중위도고 저위도는 표층 수온이 매우 높고요. 바람이 약해서 혼합층이 얇아. 그 다음에 해수의 층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제 고위도입니다. 고위도. 그냥 다 온도가 낮은 거죠. 층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고요. 자, 뭐 좀 지겹죠? 그래도 뭐 열심히 해서 100점 맞으면 좋잖아. 수권의 대부분 차지하고 짠맛이 난다. 갑자기 해수네. 태양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태양에너지. 지구 위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축 중 가로로 된 것은 위도고요. 위도. 태양에너지를 직접 흡수하여 수온이 높고 바람에 의해 해수가 혼합되어 온도가 일정한 층은 혼합층이고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 수온 약층. 자, 태양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못하여 수온이 가장 매우 낮고요. 계절이나 위도에 따라 관계없이 수온이 일정한 층은 심해층이다. 자, 액체나 기체가 부분적으로 가열될 때 가열된 것이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게 내려가는 걸 대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옳지 않은데요. 해수는 태양에너지 흡수하여 표층 수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고위도는 저위도보다 표층 수온이 높고 아니죠. 고위도가 높은 거 아니죠. 저위도는 고위도보다 표층 수온이 낮다. 자, 첫 번째로 옳지 않은 내용은 니은이고요. 고위도는 저위도보다 표층 수온이 낮아요. 고위도가 낮아요. 저위도는 고위도보다 표층 수온이 높다. 자, 태양에너지 양이 고위도가 적기 때문이다. 맞고요. 위도가 같은 곳에서 대체로 표층수온 비슷하고 계절에 따라서도 표층수온이 달라지는데 여름보다 겨울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 양 많은 거 아니죠. 그래서 틀린 건 미음인데 겨울에는 여름보다 도달하는 태양에너지 양이 적다. 자, 2번 해수의 연직수온 분포는 태양에너지와 바람의 영향을 받으며 깊이가 깊어질수록 영향을 많이 받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깊어지면은 좀 적게 받는 거죠. 깊어지면 이제 적게 받는 거고요. 일단 여기 틀렸고 혼합층은 수온이 높고 바람에 의해 온도가 일정한 층으로 바람이 강할수록 더 깊은 곳까지 혼합되기 때문에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 맞고 수온 약층은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져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매우 안정한 층이고 심해층은 태양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수온 낮고 계절과 위도 관계없이 수온이 일정한 층 맞고 중위도는 바람이 강해 혼합층이 가장 두껍고 고위도는 태양에너지의 양이 많기 때문에 아니죠. 층상구조 나타나지 않으며 여기는 맞는데 이게 틀렸고 저위도는 바람이 약해 혼합층이 두껍다. 이거 틀렸네요. 저위도는 바람이 약하면 혼합층이 얇아야 되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틀린 건 비읍인데 고위도는 태양에너지의 양이 적기 때문에 층상구조가 나타나지 않는 거고요. 세 번째로 옳지 않은 내용은 이제 맨 마지막에 씌우시고
저위도는 바람이 약해 혼합층이 얇다라고 해야 얇다. 되셨지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암기 노트를 하고 있는데 잠깐만 쉬었다가 요거 할게요.